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성장 전략 만들기, 어떤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 또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좀 성장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전략이란 말을 숱하게 많은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에 대입시켜가지고 기업의 성장 전략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략가들이 말합니다. 이게 성숙 시장이란 없다. 다만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있을 뿐이다. 이 말장난 같죠, 그죠? 이 말장난 같지만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대대로 항상 성숙되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장도 성숙되어 있다. 사람도 성숙되어 있다. 제품도 이제는 성숙되어 있다. 수명 주기가 다 돼 있다. 다 돼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성숙이란 말은 결국은 그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즐겨 마시는 바카스, 바카스가 지금 몇 년이 됐는가요? 수십 년. 아주 진짜 제 나이보다도 더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또 축구파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제품들이 원래 이론상 있어가지고 제품은 수명 주기가 있죠, 그죠? 모든 것들은 항상 주기가 있습니다. 수명, 주기가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바카스라는 부분이 살아 생존했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찾고 있는 이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컨셉을 달리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 단순히 음료수만이 아니고 우리가 피로 회복 또 건강 회복 다양한 컨셉화를 시켜갔다 이거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로 유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유통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건날 이제 백화점은 성숙됐다, 할인점은 성숙되었다, 뭐는 성숙되었다, 성숙되었다 이런 말들을 숱하게 들어왔고 또 말해왔습니다.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유통이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어요. 고대 사회부터 해가지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포함해가지고 이 상업이란 부분, 상업이 결국 유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그 모델들이 변화되어 왔을 뿐인 것이지 그 시장의 성수가 아니에요. 결국은 유통의 가장 큰 포커스는 고객이란 부분인 거예요. 고객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이제 힘들어하는 유통업체들 몇 군데 있다고 그죠? 대표적인 업체들이 그죠? 굳이 이제 업체명을 여기서는 예를 들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말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한참 온라인 이 비즈니스화 해야 된다. 온라인화 가야 된다. 이커머스 되어야 된다. 또 이런 말들 숱하게 해왔었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옴니 채널, 멀티 채널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그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기업이 빠르게 변신하지 않으면 성장이 어렵다. 지금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해야 된다. 고객 경험 관리 CXM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컨셉이 등장하고 또 기업들이 그런 개념들을 도입하는 거예요. 과거에 SCM도 마찬가지죠. SCM,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류와 SCM은 분명히 틀립니다. SCM 해야 되는데 SCM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삼성전자 몇 년 전이야. 거의 뭐 한 25년쯤 됐겠네요. 그죠? 그때 1900 몇 년이야. 96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이제 SCM이란 말이 막 기업의 화두가 됐었고 SCM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지 않습니까? SCM,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 사슬 관리, 공급 유통망 관리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용어로 해석되고 있지만 고객의 수요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춰가지고 공급량을 균형을 최적화시키는다가 기본적인 SCM 사상이거든요.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렵죠. 고객이 수요,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양을 예측해가지고 그게 맞는 공급, 물류 제공해주면 된다.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재고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 비용이 축소되고 재고 비용이 축소된 만큼 상품의 가격은 더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상품의 재고 비용을 부담해서 판매가를 책정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한다고요. 그럼 고객도 좋고 기업도 좋은 게 바로 SCM 사상이거든요. 이런 식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그 시장들이, 기업들이 많은 변화들을 해왔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지금 내가 있는 회사의 이 산업은 좀 되게 성숙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기, 매출 확대, 시장 확대, 고객 확대, 서비스 확대가 어려워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보시면 거의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반은 업체 생활, 반은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업체도 근무를 해봤고 또 어려워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진행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성숙이 아니고 고객의 변화에, 고객의 움직임에 따라가지 못한 게 바로 우리 회사의 지금 정체된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맞다고 생각됩니다. 소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고객의 움직임에 얼마나 발맞춰서 따라갈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너무 앞서가면 소위 말하는 얼리 어댑터 같은 경우가 성장하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죠? 고객보다 딱 반발 뒤에 따라가거나 고객보다 너무 한 발짝 뒤에 떨어지면 뒤처집니다. 그러면 다른 선발 업체들이 선점을 하겠죠. 그죠? 이 선점의 효과가 또 엄청나거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그 제품을, 그 브랜드명을 하나의 대표 상품으로 기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객의 딱 반발 자국만 뒤에 따라가거나 아니면 고객보다 반발만 앞에 가거나 너무 멀리 가 있어도 고객은 그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찾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단기, 중기, 장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죠? 근데 기업은 고객의 딱 반발 뒤에 가거나 반발 앞에서 움직여줘야지만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제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라고 강조를 당연히 모든 기업들은 합니다. 하지만은 고객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죠. 결국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는 달라지는 것들이니까요.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기업들 임원들 만나보고 대표들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많이 합니다. 습관적으로 보면 입에 붙은 말들이죠. 옛날에는 그래도 참 그 장사하기 쉬웠는데 라는 말들을 해요. 근데 요즘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나의 언어, 그러니까 기업이 말하는 언어, 기업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 기업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브랜드와 서비스겠죠. 그죠? 그게 나의 언어, 나의 언어란 말은 내가 찾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겠죠. 나의 니즈와 나의 원칙이겠죠. 그죠? 기업이 던지는 메시지와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였습니다. 맞춤이라는 게 없었죠. 그죠? 완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푸시하면 고객들의 수요가 또 그만큼 따라줬기 때문에 거의 표준화된 스탠다드화된 것들을 시장으로 출시를 했다고요. 근데 요즘 어때요? 모든 것들이 맞춤이죠. 그죠? 서비스도 맞춤. 하다못해 과거에는 우리 택배 시키면 그냥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와주면 됩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 않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넘었으면 악의를 제기하지만은 이제 지금 어때요? 지금은 몇 시까지예요? 몇 시에서 더 빨리 와도 안 되고 더 늦게 와도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그 시간 내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모든 프로세스를 바꾼다고요. 주문하면 30분 내에, 주문하면 2시간 내에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속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그에 들어가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빨리 갖다 주는 게 아니죠. 빨리 갖다 주기 위해서 기업은 프로세스를 바꿔야 돼요. 배송 프로세스, 물류 프로세스를 바꿔줘야 되고 또 생산, 제품, 제조
포장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과 시장 갭이 존재하면 어렵다라고 말하죠. 그죠? 참 장사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마켓과 커스터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커스터머, 고객이 모인 곳이 결국 마켓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고객과 우리 회사의 갭이겠죠. 그죠? 이런 기업들 많습니다. 특히나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보면, 만나보면, 제품이 참 좋아요. 기술도 참 좋고. 근데 문제는 판매 채널이 없다 하거든요. 판매 채널이 없다 하거든. 내 제품을 누가 사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하고 그거를 가장 잘 팔 수 있는 채널 선택을 하지 못한 경우예요. 그러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개 역할도 좀 해주고 있었는데 이런 마켓과 고객의 갭이 달라지면 우리 회사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순간 고객하고의 갭이 있구나. 그럼 고객이 뭘 원하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맞춤을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다. 자, 전략이란 건 뭐냐? 간단하게 보자고요. 전략은 어디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울 때는 전쟁터를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죠? 전쟁터가 어때요? 어떤 시장, 어떤 고객을 나의 전쟁터로 삼을 것인가?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죠. 그죠? 어떤 전쟁이더라도. 그렇다면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용병술이 필요하죠. 자, 나는 이 시장, 이 고객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전쟁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 그 고객한테 어떤 제품, 어떤 상품을 어떤 가격에 어떤 프로모션 판촉을 통해 가지고 고객하고의 포지셔닝을 잡을 것인가? 포지셔닝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고객과의 교감이에요.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부분, 이런 가격, 이런 품질로 또 이런 서비스로 해가지고 난 고객한테 다가가겠다라는 게 연병술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딱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들어오면 회사의 상식입니다. 너 이거 하기 위해 좀 전략 세워봐, 전략 세워봐. 그럼 우리 전략이란 말 두 단어에 상당히 당황을 하게 돼요. 항상 써왔던 말들인데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그때는 딱 두 가지 생각하세요. 첫 번째, 아니, 세 가지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이걸 하려는 목적이 뭔지가 첫 번째예요. 목적, 목표를 정하는 거고, 두 번째가 그럼 전쟁터, 어디 시장, 어떤 고객, 전쟁터 잡고 그 전쟁터에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그 제품과 서비스의 프로모션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전략의 세 가지 구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여기서 간단히 전략이랑 끝내고 다음에는 상세하게 좀 전략할 수 있는 시간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